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발표하는 상황의 특성에 따라 어떤 자료를 제시하면 좋을지 생각해보고 발표할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표할 내용을 정리해볼 건데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나의 장래희망과 미래 직업을 생각하면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미래의 유망 직업 3위부터 1위까지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 로봇공학자 직업을 체험하는 영상을 준비했어요. 잘 보고 미래에는 어떤 인재가 필요할지 생각해보세요. 직접 만져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우리가 직접 응. 만들어요? 만져보고 직접 막 조작하. 조종도 해보고 그런 로봇을 한번 해보러 가볼까? 네. 빨리 가보자. 본격적으로 로봇 공학자의 일을 배워볼 시간. 자, 여기서 한번 볼까? 여기서 앉아서 한번 보자. 네. 우와. 지금 내가 여기서 네. 로봇을 좀 만들고 있었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들다만 로봇이 있는데 어떤 걸 사용해서 로봇을 만들 수 있는지 부품을 한번 살펴볼게. 네. 보면은 이런 이제 몸체를 구성하는 프레임이라는 게 있고 얘네들을 이제 아까 움직이는 관절이라고 했잖아. 네. 그런 관절을 하는 모터. 이렇게 모터였구나. 연결이 되면 이렇게 조립이 되는 거야. 우와. 그래서 여기 설계 화면을 보면 이렇게 치수가 나와 있어요. 이거를 내가 다 계산을 해 놓은 거야. 가장 중요한 로봇의 설계 단계. 오차를 줄이기 위해선 부위별 설계도를 모두 완성한 후 통합 설계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한 대의 로봇을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은 약 300여 가지. 이 수많은 부품들을 제어하며 로봇을 움직이게 만드는 핵심 부품은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단 이런 CPU. CPU 회로야. 그러니까 두뇌 역할을 하는 거를 이런 이제 컨트롤러, 제어기라고 하거든. 여기 안에서 이 많은 이런 관절들을 제어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멋있다. 이제 요거는 이제 블루투스 장치거든. 그래서 얘가 이 뇌에 연결이 되면 컴퓨터랑 컴퓨터 또는 휴대폰 여러 가지 휴대폰으로 로봇과 로봇끼리도 얘끼리 서로 통신할 수 있는 거거든. 우와. 쉽게 말해서 통신 장치. 이 블루투스 기능 덕분에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로봇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조립이 다 끝난 거야. 완성됐는데 왜 안 움직여요? 맞아요. 이거 바로 움직이려면 일단 얘한테 프로그램을 넣어줘야 돼. 그럼 프로그램을 어떻게 넣어요? 프로그램을 이제 PC와 연결을 해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여기다 넣어주면 얘가 우리의 명령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러 가볼까? 네. 로봇 공학의 핵심이 되는 로봇 프로그래밍 단계. 이게 뭐예요? 여기 보면은 네. 굉장히 복잡한 프로그램이 돼 있지. 네. 이런 프로그램은 우리 같은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쓰는 거고, 네. 이제 얘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쉽게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 놓은 게 있어. 자, 잘 봐봐. 얘를 보면 똑같지? 네, 지금.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 왼쪽 어깨, 얘를 선택했지? 네. 얘를 움직여 볼게. 자, 여기 이런 막대기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데, 쭉 오. 실시간으로 똑같은 위치까지 이렇게 갈 거야. 얘를 꺾어볼까? 얘를 이렇게 하면 오. 인사하는 것처럼 일일이 저희가 다 하나하나 맞아. 하면서 자, 팔을 내려볼게 다시 다시 팔을. 오. 하면 차렷 자세가 다시 된 거야. 그래서 얘를 여기에 저장을 하고 한번 실행해볼게. 네. 어떻게 되나? 난 아주 어려. 오. 난 아주 어려. 오. 아. 내가 이거를 짧게 해볼게. 자, 이렇게. 그럼 엄청 빨리 막 그렇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오. 1초. 신기하다. 어떤 원리인지 이해가 네, 됐어. 이해됐어요. 오늘 연습을 계속 한다면 얘가 막 뛰어다니고 요즘 좋아하는 노래, 춤을 만들 수도 있겠지. 그러면 걸그룹 안무처럼 막 이렇게 샤샤샤 이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했나? 차. 이렇게 자, 뿌잉뿌잉 이렇게 하듯이. 네. 이렇게. 그 정도까지 이거. 하고 너무 올라갔다. 이렇게. 이 정도? 그 다음에 2번.
이만큼? 좀 달라야 되지 않아요? 약간 아, 교차해야 그치? 되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얼마나 좀 위치를 맞출까? 그러면- 이렇게는 아니니까 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면 됐죠? 맞아. 그다음에 2번을 올리고 그리고 그래 그럼 저장. 저장.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 네. 플레이. 플레이. 해볼까요? 지금. 아, 진짜 너무 행복해.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춰 나가는 거야. 속도가 정확한지 이제 처음부터 뭐 노래 시작 부분부터 해가지고 이어 나가는 거지 계속. 영상 잘 보았나요? 그러면 오늘은 발표할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교과서 108쪽을 펴주세요. 대한이가 발표할 내용을 쓴 글입니다. 내용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생각하며 미래 인재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영상을 멈추고 각자 108쪽부터 109쪽까지 대한이가 발표할 내용인 미래 인재를 읽고 109쪽 오른쪽 맨 밑에 괄호 1번부터 괄호 3번까지 물음에 답해 보세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함께 확인해 봅시다. 대한이가 발표할 내용의 주제는 무엇이었나요? 네, 미래에는 어떤 인재가 필요할까입니다. 괄호 2번, 어떤 자료를 준비했나요? 표와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각 자료는 어떤 내용인가요? 표는 100대 기업의 인재상 변화에 대한 내용이고 동영상은 일자리의 미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발표자가 되어서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어보며 발표할 내용을 구성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모둠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 발표하려고 발표 주제를 미래에는 어떤 인재가 필요할까로 정했어. 친구들에게 미래에는 어떤 인재가 필요할지를 설명하려고 먼저 인터넷으로 직업의 미래를 검색해 보았어. 우리 모둠이 찾은 자료는 100대 기업의 인재상 변화에 대한 표와 일자리의 미래에 대한 동영상이야. 친구들이 가장 흥미있게 볼 자료는 동영상일 것 같아. 표보다 흥미를 끌기 좋은 자료니까 발표의 마지막 부분에서 동영상을 보여주는 게 좋겠어. 100대 기업의 인재상 변화를 설명하며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는 어떤 능력을 가진 인재일지에 대한 우리 모둠의 생각을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 동영상을 설명하며 동영상에 나오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정리한 미래 핵심 역량을 설명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에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함께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 우리 모두 미래 사회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흥미있는 발표가 될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자료를 설명하면서 자료의 출처도 꼭 밝혀야 해. 미래 인재 발표 내용의 구성에 가장 처음에 제시한 자료는 100대 기업의 인재상의 변화에 대한 표였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가장 처음에 제시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미래에 필요한 인재상을 설명할 때 100대 기업의 인재상 변화를 보여주면서 듣는 사람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자료 두 번째, 동영상 자료를 보고 물음에 함께 답해 보도록 합시다.
the floor by my bed, lying next to books I've never even read. Wide awake, all the mess that I've made, everything I've taken, you're the one who paid. Forget what I have done. Sometimes I've lost you, sometimes I've won. Just let me do everything I can, 'cause everything I do is for you. There's a darkness to my shadow on the wall. Every time I try to stand, that's when I fall. There's a fever burning deep in my bones. Even when I'm with you, I'm on my own. Forget what I have done. Sometimes I've lost you, sometimes I've won. Just let me do everything I can. Everything I do is for you. I do it all for you. You're the lighthouse when I'm lost at sea. You're my band-aid when I'm weak. Am I hypnotizing you like you're hypnotizing me? Forget what I have done. Sometimes I've lost you, sometimes I've won. Just let me do everything I can. Everything I do is for you. I do it all for you. 대안이가 마지막에 제시한 자료는 무엇이었나요? 일자리 미래에 대한 동영상이었습니다. 동영상을 마지막에 제시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친구들이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발표를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료 1과 자료 2는 발표 주제에 어울리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발표 주제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두 자료 모두 미래에 필요한 인재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그러면 교과서 110쪽 2번으로 가겠습니다. 107쪽 6번에서 만든 자료를 어떻게 구성해 발표할지 생각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괄호 1번 시작하는 말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시작하는 말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시작하는 말은 듣는 사람의 주의를 집중시켜야겠죠. 괄호 2번 시작하는 말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이번에는 영상을 멈추고 시작하는 말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았나요? 시작하는 말에는 발표하려는 주제나 제목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리고 발표 주제와 관련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표 주제와 관련해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자료를 보여주면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작하는 말을 정리해 보세요
라고 괄호 3번에 써 있는데 영상을 멈추고 어떤 말로 시작하면 좋을지 제목과 시작하는 말을 적어 보세요. 110쪽 맨 밑에 연필 친구가 시작하는 말에는 우리가 발표하려는 주제나 제목을 넣거나 듣는 사람의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는 내용을 넣으면 좋다고 조언하고 있으니 그걸 참고해서 적어 보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비교를 해봅시다. 선생님은 제목을 미래에는 어떤 직업이 생겨날까로 정했고요. 시작하는 말은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김가온입니다. 주제에 대해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친구들은 미래에 어떤 직업이 인기가 많을지 그리고 어떤 직업이 새로 생겨날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둠은 미래에 어떤 직업이 생겨날까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모둠이 준비한 자료는 표와 동영상 자료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발표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발표하려는 주제나 제목이 들어갔죠? 여러분들도 시작하는 말을 잘 적었으리라 생각하고 111쪽 4번으로 가겠습니다. 준비한 자료에 어울리는 설명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자고 했어요. 먼저 교과서에 있는 친구들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면 자료 종류에 따라 설명하는 방법을 다르게 하는 게 좋아. 자료의 종류에 따라서 설명하는 방법을 조금 다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고 설명하는 말에는 자료에 담긴 핵심 내용 들어가야 해. 설명하는 말에는 자료에 담긴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나머지 말풍선 한 개가 비어 있는데 그곳에는 여러분의 의견을 적어보도록 하세요. 영상을 멈추고 준비한 자료에 어울리는 설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적어보세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해 봅시다. 선생님은 자료를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해. 자료를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자료를 가져온 곳을 밝혀야 해. 출처 우리 꼭 밝혀야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준비한 자료에 어울리는 내용을 정리해 보자고 했어요. 선생님이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것은 선생님의 예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한 자료에 어울리는 내용을 직접 한번 영상을 멈추고 적어보세요. 선생님은 어떤 자료를 예시로 준비했냐면 각 영역별로 어떤 직업이 새롭게 생겨날지 한번 적어봤어요. 정보 분야에서는 정보보호관리사, 사이버위기관리사라는 직업, 그리고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조직공학자, 유전자 프로그래머,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노인복지사, 은퇴 컨설턴트, 우주개발 분야에서는 우주교통관제사, 우주항공기술자라는 직업들이 새롭게 생겨나거나 아니면 유망한 직업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에 어울리는 설명하는 말을 적어봐야겠죠. 선생님 거는 분명히 예시라고 말했어요. 앞에 자료 1을 설명하는 말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쓰지는 마시고요. 여러분들 자료에 따라서 어울리는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선생님 거 확인하고 조금 있다가 시간 줄 테니까 그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는 어떤 직업이 생겨날까요? 과학 기술이 발달한 미래에는 다양한 직업이 생길 것입니다. 먼저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정보보호관리사나 인터넷상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이버 위기관리사가 인기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공장기를 만드는 조직공학자나 사람들의 유전자를 분석해서 병을 미리 막거나 치료하는 유전자 프로그래머 같은 직업도 생겨날 것입니다. 의학의 발달로 수명이 늘어나 노인의 수가 많아지면서 노인들의 생활을 돕는 노인복지사와 같은 사회활동을 그만두고 난 뒤에 생활을 관리해주는 은퇴 컨설턴트도 인기 있는 직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여행도 가능해져서 우주선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길을 알려주는 우주교통관제사와 우주선이 고장났을 때 수리해줄 우주항공기술자 등의 직업도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료로는 동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그러면 먼저 영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생기자 마부는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운전기사가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없어질 직업, 반대로 또 유망한 직업은 뭔지 박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4차 산업혁명 미래 일자리 전망 보고서를 통해 지능화된 기술로 대체 가능한 직업을 분석했습니다. 우선 연구개발과 공정관리, 법률 전문가 등 높은 숙련도가 필요하고 비정형적인 업무는 대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숙련도가 낮더라도 비정형적인 청소나 간병, 육아 등의 업무 역시 대체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반면에 숙련도가 낮고 정형적인 단순 조립, 계산과 출납, 시설 안내 등의 업무는 기술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회계나 법률 사무, 통번역 등은 높은 숙련도가 필요하지만 업무 형태가 정형적이어서 대체 가능성을 중간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를 토대로 인공지능 전문가와 빅데이터 전문가, 로봇공학자 등 10개 직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에 콜센터 요원과 생산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계산원 등 6개 직업은 위기를 맞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용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사회 안전망 강화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준입니다. 두 번째 자료 잘 살펴봤나요? 그러면 두 번째 자료에 어울리는 설명하는 말을 적어봐야 하는데 선생님이 보여주는 건 예시니까 잘 봤다가 여러분들이 준비한 두 번째 자료에 설명하는 말을 적어보세요. 선생님은 다음으로 준비한 자료는 KBS 뉴스 영상 미래의 일자리 유망 직업은 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발표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곧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현재 있는 직업들은 일부 사라지고 인공지능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로봇공학자 등의 직업들이 유망 직업이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러한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 변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한 다양한 교육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합니다. 라고 설명하는 말을 적어보았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들 자료에 어울리는 설명하는 말을 적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교과서 112쪽 괄호 6번으로 가겠습니다. 끝맺는 말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끝맺는 말은 발표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야 하고요. 발표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을 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괄호 7번에 끝맺는 말을 한번 정리해서 적어보세요. 영상을 멈추고 적어봅시다. 다 적어보았나요? 그럼 선생님 거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선생님은 지금까지 미래에는 어떤 직업이 생겨날까 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장래희망을 생각할 때 미래의 직업을 참고하고 이를 준비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모둠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보았는데요. 원래는 이 수업이 모든 친구들이랑 함께 생각하고 의견을 나누고 발표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인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각자 해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우리 교과서 113쪽 3번으로 갑시다. 발표할 내용을 정리한 뒤 친구들과 함께 읽으며 고칠 점을 생각해 봅시다. 발표할 내용을 점검하려면 어떤 점을 살펴보아야 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친구가 발표할 내용에 듣는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말이 들어있는지 살펴보자. 자료에 핵심 내용이 담겨 있는지 점검하자. 그리고 또 어떤 점을 살펴봐야 하는지 마지막 말풍선에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선생님은 자료의 출처를 밝혔는지 살펴보자.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그러면 113쪽 3번의 괄호 2번 기준을 정해 발표할 내용을 점검해 보세요. 점검 기준 첫 번째 나온 것은 자료에 담긴 내용을 잘 설명했다. 이고 두 번째, 세 번째 기준은 여러분들이
기준을 한번 정해보시고 매우 잘했으면 동그라미 2개, 잘했으면 동그라미 하나, 보통이면 동그라미가 아니라 세모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잠깐 멈추고 점검 기준을 각자 정해보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점검 기준을 정해봤는지 보여줄게요. 선생님은 발표할 주제에 알맞은 자료로 구성했다. 이렇게 점검 기준을 두 번째로 정해봤고, 친구들이 흥미있을 만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이렇게 세 번째 점검 기준을 정해봤습니다. 선생님과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4번 점검 결과를 보고 설명하는 말을 보충하거나 고쳐 써보자고 했어요. 위에서 정한 점검 기준을 살펴보고 여러분들 거에 발표할 내용이 자료에 담긴 내용이 잘 설명됐는지, 그리고 또 다른 점검 기준도 잘 살펴본 후에 점검 결과를 보고 설명하는 말을 보충하거나 고쳐서 써보세요. 그러면 영상을 멈추고 점검해보고 보충하거나 고쳐서 써보세요. 그러면 오늘 수업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표할 내용을 구성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발표할 내용을 구성하는 방법은 시작하는 말은 발표하려는 주제와 제목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했고요. 듣는 사람의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는 내용을 넣으면 좋고, 발표에 대한 사람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면 더 좋겠죠. 그리고 자료와 설명은 발표 주제와 관련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를 보여주면 좋고, 주제와 관련된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자료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더 집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설명할 때는 자료에 담긴 핵심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요. 자료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료의 출처를 밝혀주면 더 좋겠습니다. 끝맺는 말은 발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요. 발표를 준비하며 느낀 점을 이야기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할 내용을 이렇게 잘 구성해야 하는 까닭은 발표할 내용을 잘 구성해야 짜임새 있게 발표할 수 있고요. 발표 내용을 잘 구성해야 친구들이 흥미 있게 발표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